소장님, 2개월 단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영훈 PM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박철수의 걱정에도 그는 냉정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을 거예요. 서울대 출신 MBA까지 마친 그에게 61세 현장 소장의 말은 그저 구시대의 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져 내린 그날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데이터보다 사람을, 효율보다 안전을 택한 베테랑 소장에게서 진짜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 젊은 PM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건설 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은 언제나 박철수였다.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확실했다. 35년간 건설 현장을 지켜온 그에게 새벽 현장 점검은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손전등을 들고 현장 곳곳을 살피던 그는 각 층의 안전시설과 장비 상태를 점검했다. 경비실을 지나며 김씨 경비원과 눈인사를 나눈 박철수는 2층 작업장 안전난간의 볼트가 느슨해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김만수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점검을 지시했다. 김만수는 58세의 베테랑 반장으로 20년 넘게 박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든든한 동료였다. 6시가 되자 하나둘씩 도착하는 작업자들을 향해 그는 언제나처럼 먼저 손을 들어 인사했다. 박철수는 작업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제 허리를 다쳤던 김 씨, 새로 들어온 신입 이 씨, 20년 넘게 함께 일한 베테랑 박 씨까지 모두가 그에게는 소중한 동료였다. 어서 와, 수고 많다. 김 씨, 어제 허리 아프다던데 어때? 아, 소장님, 많이 나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언제든 말해. 새로 들어온 젊은 작업자에게는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경력이 많은 작업자들과는 오늘 작업 계획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소통이야말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이 박철수의 철학이었다. 오전 6시 30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 전 박철수는 현장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한쪽에는 항상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개인 돈으로 마련한 커피 머신이었다. 작업자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려는 그의 작은 배려였다. 언제든 커피 마시러 와. 자네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것도 못 챙겨주면 내가 뭐하는 소장이겠어. 박철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작업자들을 맞았다. 현장 소장으로서 작업자들의 복지를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했다. 오전 7시가 되자 현장은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박철수는 작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늘도 안전이 최우선이야. 아무리 급해도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키고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고해. 예. 작업자들의 우렁찬 대답이 현장에 울려 퍼졌다.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현장은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찼다. 중장비가 움직이고 자재가 운반되고 작업자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았다. 오전 10시쯤 박철수는 구내식당을 점검하러 갔다. 회사 임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이 식당은 늘 그의 골칫거리였다. 오늘도 식자재 상태는 형편없었다.
시금치나물에서 확실히 상한 냄새가 났다. 사장님, 이 나물 반찬 쉬었는데요? 아, 그게 좀 신선하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신선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냄새까지 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먹어야 한다고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식당 사장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소장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먹을 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 현장이 호텔인가요? 먹을 만하면 된다고요? 사장님 가족들도 이런 걸 드세요? 그게 무슨,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식당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박철수는 화를 꾹 누르며 식당을 나섰다. 작업자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는 개인 돈을 털어 근처 빵집에서 빵과 우유를 사왔다. 얘들아, 점심 전에 이거라도 먹어. 소장님, 또 사장님 돈으로 사오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괜찮다. 자네들이 든든해야 내가 마음 편하지. 작업자들은 고마워하며 빵을 나누어 먹었다. 박철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장님 처음 봐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자네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좋은 건물이 나오는 거야. 오후에는 현장 전체를 돌며 작업 진행 사항을 점검했다. 어동, 비동, 시동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각 동마다 작업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작은 문제라도 미리 해결하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었다. 오후 4시쯤 젊은 작업자 하나가 다가왔다. 소장님, 오늘 아침에 주신 빵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안 챙겨주는 아침을 먹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내일도 여건 되면 사올게. 아니에요, 충분히 감사해요. 소장님 같은 분 만난 게 행운이에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박철수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3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다. 건물을 짓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오후 5시 하루 작업을 마친 후 박철수는 현장을 한 바퀴 돌며 마무리 점검을 했다. 내일 작업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안전시설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35년간 단 한 번의 큰 사고도 없었던 것은 이런 세심한 관리 덕분이었다. 경비실에서 김씨 경비원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일도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철수는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책임이었다. 내일도 무사히. 박철수의 작은 중얼거림에는 35년간 변하지 않은 현장 소장으로서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박철수가 현장에 도착한 지 30분 후 김만수가 첫 번째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58세의 김만수는 20년 넘게 박철수와 함께 해온 현장 관리의 달인이었다. 그의 손에는 오늘 하루 작업 일정표와 자재 현황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박철수가 현장에 큰 그림을 그린다면 김만수는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세밀한 실행자였다. 날씨부터 작업자들의 컨디션까지 현장의 모든 변수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어제 마무리 작업 모두 완료됐습니다. 소장님. 고생했어, 만수야. 오늘 계획은 어떻게 돼? 비동 2층 콘크리트 양생이 예정보다 잘 진행되고 있고 시동은 철근 배치 작업이 순조로워요. 김만수는 체계적으로 보고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현장 전체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박철수는 그런 김만수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동료였다. 곧이어 이두칠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55세의 이두칠은 현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근공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철근 구조물은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복잡한 설계도를 보고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젊은 철근공들이 모두 그에게 기술을 배우려고 줄을 섰을 정도였다. 소장님, 어제 어동 2층 준비 작업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 거야? 일단 비동 철근 점검부터 하고 어동 자재 정리 좀 할 예정입니다. 이두칠의 말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다. 30년 넘게 철근 작업을 해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노련함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게 철근 작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신성한 작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삼봉이 들어왔다. 60세의 정삼봉은 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베테랑이었다. 어떤 중장비든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의 실력은 전설적이었다.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한 작업을 해내는 그의 기술은 젊은 기사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노하우의 결정체였다. 박철수보다 나이는 한 살 적지만 현장 경력만큼은 누구보다 길었다. 소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삼봉이가 있으니 든든하지. 오늘 중장비 스케줄은 어떻게 돼? 오전에는 시동 자재 운반, 오후에는 비동 콘크리트 타설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 작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이런 아침 모임은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젊은 관리자들은 모르는 현장만의 독특한 지혜가 오가는 자리였다. 어제 날씨 때문에 비동 양생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어때? 박철수가 물었다. 네, 하루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무리해서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김만수가 신중하게 답했다. 맞아. 급할 게 없으니까 제대로 하자. 이런 대화에서 이들의 전문성이 드러났다.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철학이었다. 35년간 큰 사고 없이 현장을 운영해온 박철수의 경영 방식이기도 했다. 오전 7시 30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면서 네 사람은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무전기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했다. 김만수는 현장 전체를 순회하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각 팀의 작업 속도와 품질을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였다. 20년 넘게 쌓아온 그의 노하우는 현장 전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두칠은 비동 2층에서 철근 배치 작업을 지휘했다. 젊은 철근공들에게 정확한 간격과 결속 방법을 가르치면서도 전체적인 구조의 안정성을 체크했다.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철근은 설계도보다 더 정밀하고 견고했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철근 작업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정삼봉은 중장비를 이용해 시동에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했다. 수십 톤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시간에 배치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의 굴삭기와 크레인 조작 실력은 현장에서 예술에 가까웠다. 젊은 기사들이 하루 종일 걸릴 작업을 그는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해냈다. 오전 10시쯤 세 사람이 다시 사무실에 모였다. 박철수는 구내식당 문제로 식당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돌아온 참이었다.
작업자들을 위해 개인 돈으로 산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온 후였다. 소장님이 또 사비 털어서 간식 사오셨더라고요. 김만수가 말했다.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다들 작업 어때? 별일 없어? 비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작업자들 컨디션도 좋고 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 운반이 예정보다 빨라서 오후 작업이 수월할 것 같아요. 정삼봉이 보고했다. 어동 쪽도 준비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2층 작업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두칠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중간 점검이 이들만의 특별한 관리 방식이었다. 공식적인 보고서나 시스템보다는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장님, 오늘 오후에 새 PM이 현장 시찰 온다던데 괜찮을까요? 김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 사람이라던데 뭐 별일 있겠어. 우리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 박철수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다. 최근 본사에서 파견되는 젊은 관리자들은 현장 경험보다는 이론과 시스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시간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더욱 세밀한 작업이 이어졌다. 김만수는 내일 작업을 위한 자재 배치를 점검하고 이두칠은 완성된 철근 구조물의 최종 검수를 진행했다. 정삼봉은 중장비 정비를 통해 내일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이 이들의 강점이었다. 오후 5시 하루 작업이 마무리된 후 4사람은 다시 사무실에 모였다. 오늘 하루 작업 결과를 점검하고 내일 계획을 확정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1일 회의를 통해 작은 문제들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큰 문제 없이 잘 끝났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3사람의 대답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6시 현장 근처 단골 술집에서 4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했다. 20년 넘게 이어온 이들만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현장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삼봉이 물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 현장을 모르는 것 같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박철수의 답에는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이들의 팀워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다. 새벽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철수는 김만수, 이두칠, 정삼봉과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현장에 감돌고 있었다. 본사에서 새로운 PM이 부임해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35년간 현장을 지켜온 박철수에게 새로운 관리자의 부임은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본사에서 파견되는 젊은 관리자들은 성과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 소장님, 새 PM이 언제 오신다고 했죠? 김만수가 물었다. 오전 10시쯤 현장 시찰 온다고 하더라. 서울대 출신의 MBA까지 했다던데. 박철수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학벌과 이론으로 무장한 젊은 관리자들이 현장의 현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지난 몇 년간 경험해본 젊은 PM들은 대부분 숫자와 성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전 9시 30분 현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39세의 젊은 남성이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김영훈,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쌓은 후 이 회사로 이직해온 엘리트였다. 그의 이력서에는 화려한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전 직장에서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특히 효율성 개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박철수는 동료들과 함께 김영훈을 맞이했다. 첫인상에서 김영훈은 전형적인 본사 엘리트의 모습이었다. 깔끔한 외모,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수치로 파악하려는 습관까지 성과 중심의 젊은 관리자를 상징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현장 소장입니다. 김영훈 PM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현황부터 파악해 볼까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김영훈은 즉시 태블릿을 꺼내 현장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관심은 사람보다는 숫자와 성과 지표에 더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았다. 현재 진행률이 계획 대비 8% 지연된 상태네요. 본사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공기를 2개월 단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훈이 화면을 보며 첫 마디를 꺼냈다. 박철수는 조금 놀랐다. 이미 빠듯한 일정인데 2개월을 더 단축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2개월 단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고려하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영훈의 표정은 단호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납기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발주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 신뢰도에 치명적이거든요. 김영훈의 말에는 현장의 복잡한 현실보다는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각이 드러나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과 목표 달성의 문제로 보였다. 현장 견학이 시작되었다. 김영훈은 어동, 비동, 시동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효율성 개선점들을 찾아냈다. 박철수는 각 구역의 작업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했지만 김영훈은 시간과 비용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특히 작업자들이 휴식하는 모습을 보고 즉시 지적했다. 작업자들 휴식 시간이 10분인가요? 김영훈이 시동에서 휴식 중인 작업자들을 보며 물었다. 네,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김만수가 설명했다.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하시는 걸로 하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김영훈의 말에 이두칠이 당황했다. 30년 경력의 그가 보기에 현재 휴식 시간도 빠듯한 편이었다. 담배만 피우고 바로 시작한다면 제대로 된 휴식이 될 수 없었다. 오전 10시 30분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업무 회의가 시작되었다. 김영훈은 자신이 준비해온 효율성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철저히 성과 위주로 짜여져 있었다. 첫째, 아침 7시에 하는 TBM을 6시 40분으로 앞당기고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합니다. 그건 좀...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TBM은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내용인데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핵심만 간단히 전달하면 되죠. 김영훈은 안전교육을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있었다. 사고 예방의 중요성보다는 당장의 생산성에만 관심이 있었다. 둘째, 안전장비 점검을 TBM 이전에 미리 완료하도록 하세요. 7시 정각부터는 바로 작업에 투입되어야죠. 이두칠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더 일찍 나와야 한다는 뜻인가요? 6시 30분쯤 나와서 안전장비 점검을 마치고 TBM 후 7시부터는 바로 작업하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거예요. 김영훈은 작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셋째,
현재 4시 40분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청소를 하는데 5시 정각까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종료 후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사무실에서 퇴근 등록까지 하는 걸로 하죠. 작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정삼봉이 계산해 보니 실제 퇴근 시간이 5시 20분 넘어서 될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현장 내 불필요한 관례들도 정리하겠습니다. 김영훈이 추가로 말했다. 예를 들어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시는 간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작업자들이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박철수는 어이가 없었다. 작업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마저 문제 삼는 김영훈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PM님, 그건 작업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감정적 접근보다는 체계적인 성과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돈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김영훈은 박철수의 따뜻한 리더십을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되자 김영훈은 작업자들의 식사 현황도 점검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작업자들을 관찰하던 김영훈은 박철수가 식당 사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장님, 구내식당 문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식당 사장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굳이 개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영훈은 작업자들의 건강보다는 회사 내 정치적 관계를 우선시했다. 하지만 음식 상태가 좋지 않은데 작은 문제로 큰 마찰 빚지 마시고 원만하게 처리하시죠. 임원 친인척이라고 들었는데 괜한 적 만들 필요 없어요. 김영훈의 말에 박철수는 크게 실망했다. 작업자들의 건강 문제를 작은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후 2시부터는 김영훈의 새로운 관리 방식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축된 TBM과 조기 출근 지시로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작업자들은 당황하고 불만을 표했다. 소장님, 왜 갑자기 더 일찍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작업자가 박철수에게 물었다. 새로운 PM 방침이야. 조금만 참아보자. 박철수는 작업자들을 달랬지만 속으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오후 3시경 휴식 시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작업자들이 박철수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다. 소장님, 담배 피고 화장실 가고 물 한 잔도 마셔야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젊은 작업자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게 말이야. 담배만 피우고 바로 시작하라니. 50대 작업자도 불만을 표했다. 박철수는 작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했지만 김영훈의 방침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PM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오후 4시 박철수는 김영훈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컨디션을 보장하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고 싶었다. PM님, 휴식 시간 문제로 작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른 현장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김영훈은 박철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화장실도 가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는데 그런 건 개인이 시간 배분을 잘해서 해결할 문제죠. 2개월 단축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김영훈은 다른 현장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도 무리하면 사고 위험이. 안전관리만 철저히 하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해요. 그게 현장 관리자의 역할 아닌가요? 김영훈에게는 모든 위험이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35년 경험의 박철수는 피로가 쌓인 작업자들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후 5시 새로운 작업 패턴에 따라 작업자들은 5시 정각까지 일하고 나서 청소와 정리정돈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늦어진 마무리 시간으로 인해 실제 퇴근은 5시 20분 넘어서야 가능했다. 작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소장님,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죠? 김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단 PM 방침을 따르되 우리가 더 세심하게 안전관리를 해야겠어. 박철수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했다. 김영훈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작업자들의 안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박철수는 새 동료들과 함께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술집에 앉았다. 오늘 하루 겪은 변화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PM님이 작업자들을 기계로 보는 것 같아요. 이두칠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담배만 피우고 바로 시작하라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정삼봉도 한숨을 쉬었다. 작업자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데 제대로 쉴 시간도 안 주고. 김만수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루 종일 작업자들의 불만을 들어야 했던 그로서는 더욱 괴로웠다. 박철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효율성과 성과도 중요했지만 그것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방향이라면 문제였다. 35년간 쌓아온 자신의 철학과 김영훈의 경영 방식 사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간극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작업자들 안전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박철수는 동료들에게 다짐했다. PM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현장을 지켜나가자. 그동안 무사고를 유지한 게 우연이 아니잖아. 예, 소장님. 세 사람의 대답에는 여전히 박철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성과 압박 속에서도 이들의 팀워크와 작업자들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다. 내일도 안전하고 인간적인 현장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박철수의 마음 한편에는 앞으로 벌어질 갈등에 대한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영훈 PM의 새로운 관리 방식이 도입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장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작업자들은 이전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고 휴식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박철수는 매일 새벽 현장을 점검하며 작업자들의 상태를 살폈지만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5년 경험으로 쌓아온 현장 감각이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른 아침 박철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어동을 점검하러 갔다. 2층까지 올라간 어동에서는 오늘부터 2층 철근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어제 반입된 철근 자재들이 2층에 쌓여 있었는데 박철수는 그것들을 보며 미묘한 이상함을 느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철수는 김만수, 이두칠, 정삼봉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작업 계획을 점검했다. 하지만 새 동료들의 표정도 평소보다 어두웠다. 김영훈의 강화된 관리 방식으로 인해 현장 전체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작업자들 컨디션 어땠어? 박철수가 물었다.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김만수가 걱정스럽게 답했다. 6시 30분까지 나와서 안전장비 점검하고 휴식 시간도 줄어들고 나이 많은 분들은 특히 힘들어해요. 정삼봉도 고개를 저었다. 어제 중장비 운전할 때도 평소보다 반응이 둔한 작업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피로 때문인 것 같았어요. 이두칠이 가장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장님, 그리고 오늘 어동 2층에서 사용할 철근 자재들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어제 미리 확인해 봤는데 비동이나 시동 철근들과 뭔가 달라요. 색깔도 그렇고
표면 상태도 좀 거칠어 보이고요. 박철수는 이두칠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30년 넘게 철근 작업을 해온 그의 눈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자세히 확인해 봤어? 대충 봤는데요. 오늘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오전 7시가 되자 현장은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김영훈의 지시대로 TBM은 5분으로 단축되었고 안전장비 점검은 작업 시간 이전에 완료된 상태였다. 박철수는 짧아진 TBM 시간 동안 핵심적인 안전 수칙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같으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질문도 받았겠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오늘도 안전이 최우선이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보고하고. 박철수의 안전교육은 예전보다 급하게 마무리되었다. 작업자들도 예전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른 출근으로 인한 피로감과 급하게 진행되는 교육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다. 오전 9시 어동 2층에서 철근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두칠이 철근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배치 작업을 지휘했다. 하지만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그는 확실한 이상함을 느꼈다. 철근의 표면 상태가 다른 동의 것들과 명확히 달랐다. 잠깐 작업 중단하고 다들 이리 와봐. 이두칠이 작업자들을 불렀다. 그는 어동 철근 하나와 비동에서 사용했던 같은 규격의 철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차이는 육안으로도 분명했다. 어동 철근은 표면에 미세한 녹이 슬어 있었고 색깔도 탁했다. 이상한데? 같은 업체에서 공급받은 자재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젊은 철근공이 의아해했다. 규격표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두칠은 철근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다. 소리도 미묘하게 달랐다. 30년 경험으로 체득한 그의 감각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다. 일단 소장님께 보고드리자. 이두칠은 박철수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박철수는 즉시 어동 2층으로 올라갔다. 현장에서 직접 철근들을 확인해 본 그도 이두칠과 같은 의견이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두칠아, 이거 공급업체에 확인해 봐야겠어. 네, 소장님.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다 같은 규격이에요. 박철수는 철근 하나를 샘플로 가져와 사무실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비동, 시동에 사용된 철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무게도 미묘하게 가벼웠고 표면의 질감도 달랐다. 하지만 규격표상으로는 모든 것이 동일했다. 오전 10시 김영훈이 현장 순실을 나왔다. 그는 어동에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이유를 물었다. 왜 어동 작업이 늦어지고 있죠? PM님, 어동 철근 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가 상황을 설명했다. 무슨 문제인데요? 다른 동 철근들과 상태가 다릅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김영훈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답했다. 자재 검수 데이터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에요. 비동 시동과는 다른 납품업체지만 품질과 규격은 똑같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는 소장님 감정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정이 벌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김영훈은 박철수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에게는 서류상의 데이터가 현장에서의 육안 확인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정 준수도 중요합니다. 2개월 단축 목표를 잊으면 안 되죠. 김영훈의 단호한 태도에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에 박철수는 이두칠과 함께
어동 철근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작업자들이 식사하는 동안 둘은 여러 개의 철근을 샘플링해서 비교 분석했다. 확인할수록 문제는 더욱 분명해졌다. 소장님, 이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두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직경도 미묘하게 작고 무게도 가볍고 표면 상태도 좋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이 철근들로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철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영훈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었다. 일단 오늘 작업은 계속 진행하되 더 자세한 검토를 해보자. 오후 2시부터 어동 철근 작업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두칠은 불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지휘했다. 철근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점검했지만 갈수록 확신이 들었다. 이 철근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오후 3시쯤 작업 중이던 젊은 철근공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반장님, 이 철근 좀 이상한데요? 그가 가리킨 철근은 배치 작업 중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것이었다. 큰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표면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이두칠이 그 철근을 자세히 살펴보니 내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정상적인 철근이라면 이런 식으로 쉽게 균열이 생길 리 없었다. 소장님께 바로 보고해야겠어. 이두칠은 즉시 박철수에게 연락했다. 현장으로 달려온 박철수는 균열이 발생한 철근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다. 이런 상태의 철근으로 2층 구조물을 만든다면 언제든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 당장 어동 작업 중단해. 박철수의 지시로 어동 철근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김영훈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나왔다. 왜 또 작업을 중단했죠? PM님, 철근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박철수가 문제의 철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나만 불량인 것 같은데 전체 작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하지만 다른 철근들도 비슷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건 추측이잖아요. 확실한 증거 없이 일정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어요. 김영훈은 여전히 개별적인 불량품 정도로 치부했다. 전체적인 품질 문제가 있다는 박철수의 판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오후 4시 박철수는 정삼봉과 함께 어동 철근들을 더 광범위하게 샘플링했다. 중장비를 이용해 여러 위치에서 철근들을 뽑아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0개 중 7개에서 미세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균열, 변형, 규격 미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이건 개별 불량이 아니에요, PM님. 박철수가 김영훈에게 샘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어동 철근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훈은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다. 그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작업은 어떡하죠? 일단 보류하고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김영훈이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박철수는 새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앉았다. 오늘 발견한 어동 철근 문제로 인해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두칠이 판단이 맞는 것 같아. 김만수가 말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삼봉도 고개를 끄덕였다. 운반할 때도 느꼈는데 무게감이 확실히 달랐어요. 문제는 PM이 우리 말을 안 믿는다는 거야. 박철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다. 데이터만 믿고 현장 경험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소장님, 만약 정밀 검사에서도 문제 없다고 나오면 어떡하죠? 이두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우리가 확인한 건 분명한 사실이야. 계속 지켜봐야지. 박철수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내일도 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자.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보고하고. 예, 소장님.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오랫동안 무사고를 유지해온 현장에서 이런 품질 문제가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어동 철근 문제가 제기된 지 3일이 지났다. 외부 검사기관의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동 2층 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김영훈 PM은 이 상황을 매우 못마땅해 했다. 2개월 공기 단축 목표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박철수와 동료들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이두칠이 지적한 철근 이상 징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철수는 김만수로부터 우려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어젯밤 어동 1층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었다는 것이었다. 경비원 김 씨가 순찰 중에 바닥에서 약간의 떨림을 느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다고 했어? 박철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김 씨 말로는 지하철이 지나갈 때 같은 미세한 진동이었다고 해요. 몇 초간 계속됐다가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김만수의 보고에 박철수는 즉시 어동으로 향했다. 1층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에는 없던 미세한 균열들이 기둥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콘크리트 표면에 머리카락 굵기만한 가느다란 금들이 여러 곳에 생겨 있었다. 이상한데. 박철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균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런 균열들은 보통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거나 내부 철근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어동은 아직 2층 일부분만 시공된 상태였다. 특별히 무거운 하중이 가해질 이유가 없었다. 곧이어 도착한 이두칠과 정삼봉도 균열들을 확인했다. 이두칠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소장님, 이건 철근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1층에도 2층과 같은 철근을 썼나? 네, 같은 시기에 반입된 철근들이에요. 2층만 문제가 아니라 1층도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이두칠의 말에 박철수는 더욱 심각해졌다. 만약 어동 전체에 사용된 철근이 모두 문제가 있다면 이미 완공된 1층 구조물도 위험할 수 있었다. 오전 7시 사무실에서 4사람은 긴급 회의를 가졌다. 어젯밤 발견된 균열들과 철근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모든 증거들이 어동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대로 2층 작업을 계속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두칠이 우려를 표했다. 1층도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것 같은데 여기에 2층 하중까지 더해지면 PM한테 당장 보고해야겠어. 박철수가 결정했다. 하지만 김영훈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전 6시 40분 TBM 시간에 박철수는 작업자들에게 어동 접근 금지 지시를 내렸다.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안전을 위해 어동 출입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소장님, 어동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작업자들이 불안해했다. 정확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 차원에서 조치하는 거야. 비동, 시동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니까 걱정하지 마. 박철수는 작업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어동 문제가 다른 동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었다. 오전 9시 김영훈이 어동 출입 통제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소장님, 왜 제 허락도 없이 어동을 통제했죠?
PM님, 어젯밤에 어동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박철수가 어동 1층의 균열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정도 균열은 일반적인 현상 아닌가요?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김영우는 균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어젯밤에 진동도 있었고 경비원이 잘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작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김영훈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에게는 일정 준수가 더 중요했다. 오전 10시 김영훈은 본사에 어동 상황을 보고했다. 본사의 지시는 명확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개월 공기 단축 목표는 회사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본사에서 어동 작업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훈이 박철수에게 통보했다.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외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라도 작업을 진행해야 해요. 이미 3일이나 지연됐어요. 박철수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김영훈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오후부터 어동 2층 작업이 제한적으로 재개되기로 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에 박철수는 이두칠과 함께 어동 1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오전에 발견했던 균열들이 더 벌어진 것 같았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소장님, 이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두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PM이 작업 재개하라고 하니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2층 작업까지 시작하면 하중이 더 커져서 박철수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훈과 본사의 압박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오후 2시 어동에서 제한적인 2층 마무리 작업이 재개되었다. 이두칠은 불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지휘했다. 철근 하나하나를 더욱 꼼꼼히 점검했지만 여전히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작업자들도 긴장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다. 오후 3시 15분 어동 2층에서 작업하던 철근공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뭔가 이상한데.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동 2층 서쪽 모서리 부분에서 큰 소리가 났다. 순간 외벽 일부분이 붕괴된 것이었다. 모두 대피해. 이두칠이 즉시 대피 명령을 외쳤다. 작업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어동에서 뛰쳐나왔다. 다행히 붕괴 지점에서 작업하던 사람은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 인명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다. 부상자는 없나? 박철수가 급하게 달려와 작업자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안전합니다, 소장님. 이두칠이 보고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동 2층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1층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외벽 붕괴 부위를 보니 철근들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예 부러져 있었다. 30년 넘게 철근을 다뤄온 이두칠도 이렇게 심각한 부식 상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오후 3시 30분 소식을 들은 김영훈이 급하게 현장으로 뛰어왔다. 그는 어동의 붕괴 현장을 보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개별 불량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구조적 붕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김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PM님, 철근 부식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박철수가 붕괴 부위의 철근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정도면 구조적 안전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예요. 김영훈은 붕괴 현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데이터와 서류들이 이 현실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후 4시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동에서 샘플링한 철근들의 1차 검사 결과였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샘플의 80% 이상이 심각한 품질 미달 상태였고 일부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PM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가 김영훈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어동에 사용된 철근들이 거의 모두 기준 미달입니다. 김영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붕괴 사고와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상황이었다. 그럼 어동 전체를 다시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의 답에 김영훈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2개월 공기 단축은커녕 몇 개월의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오후 5시 박철수는 긴급 안전회의를 소집했다. 어동 붕괴 사고로 인해 전체 현장의 안전 점검이 필요했다. 모든 동의 철근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이두칠이 제안했다. 어동과 같은 업체에서 공급받은 자재들은 모두 의심해 봐야 해요. 김만수와 정삼봉도 동의했다. 박철수는 김영훈에게 전체 현장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박철수는 새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앉았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로 인해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김만수가 아직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작업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삼봉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 이두칠이 말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박철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랜 경험으로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 현장 베테랑들의 경험과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PM은 뭐라고 하던가? 김만수가 물었다. 말이 없더라. 아마 본사에 어떻게 보고할지 고민 중일 거야. 이제라도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정삼봉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쩔 수 없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박철수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오늘 일로 모든 게 바뀔 것 같아. 예, 소장님. 세 사람의 대답에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섞여 있었다. 어동 붕괴 사고는 작은 규모였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었다. 하지만 큰 인명사고를 미리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역할은 충분했다. 어동 부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현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본사에서 긴급 파견된 안전점검팀이 새벽부터 현장 전체를 조사하고 있었고 모든 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박철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와 현장을 점검했지만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작은 규모였지만 실제 붕괴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김영훈은 어젯밤 본사와의 긴급 화상회의를 마치고 새벽 2시에야 집에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2개월 공기 단축을 약속했던 그에게 어동 붕괴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승진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전 7시 본사 안전팀장인 이상호 상무가 현장에 도착했다. 건설 안전 전문가인 그는 어동 붕괴 현장을 보자마자 심각성을 파악했다. 단순한 시공 오류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재 문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현장 소장님, 상세한 경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상무가 박철수를 불렀다. 박철수는 처음 이두칠이 철근 이상을 지적한 시점부터 어제 붕괴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여러 차례 안전 우려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다. 철근공 이두칠 씨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게 언제였나요?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어동 철근 상태가 이상하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즉시 작업을 중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호 상무의 질문에 김영훈이 끼어들었다. 상무님, 그때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외부 검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현장 전문가의 판단을 무시한 건 사실이죠? 이상호 상무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영훈은 할 말을 잃었다. 오전 9시 본사 안전팀의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다. 어동뿐만 아니라 비동, 시동의 철근 상태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박철수는 이두칠, 김만수, 정삼봉과 함께 조사팀을 도왔다. 이들의 현장 경험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소장님, 비동 철근 상태는 어떤가요? 조사팀장이 물었다. 비동은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철근이라서 품질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두칠이 답했다. 반입 시기도 어동과 다르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태가 양호해요. 박철수와 조사팀이 함께 비동을 점검한 결과 이두칠의 판단이 맞았다. 비동은 어동과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사용했고 품질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행이네요. 시동도 확인해 봅시다. 오전 11시 시동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동 역시 비동과 같은 업체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사용해서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오직 어동뿐이었다. 다행히 어동만 문제네요. 조사팀장이 안도했다. 어동은 완전 철거, 비동과 시동은 정상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상무가 결론을 내렸다. 그럼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김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동 철거와 재시공으로 최소 3개월은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상무의 답에 김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개월 단축은커녕 3개월 연장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오후 1시 전체 작업자 집합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상호 상무가 직접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어동 붕괴 사고의 심각성과 앞으로의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이상호 상무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 전문가들의 안전 우려를 처음부터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작업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교육을 들었다. 어제 붕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들에게는 더욱 생생한 교훈이 되었다. 앞으로는 누구든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 무조건 작업을 중단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 상무의 선언에 작업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오후 3시 박철수는 이상호 상무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 현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소장님의 현장 관리는 훌륭했습니다. 이상호 상무가 박철수를 높이 평가했다. 초기의 안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신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붕괴를 막지는 못했잖아요. 박철수가 자책하자 이상호 상무가 고개를 저었다. 현장 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셨어요. 문제는 그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은 관리 체계에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김영훈은 이상호 상무에게 불려가 면담을 받았다. 그의 프로젝트 관리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김 PM, 현장 전문가의 안전 우려를 왜 무시했습니까? 무시한 게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중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나요? 김영훈은 답변을 망설였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시스템과 데이터가 현장의 현실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훈의 답변은 형식적으로 들렸지만 그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오후 5시 조사팀의 중간 발표가 있었다. 어동에 사용된 철근들의 품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되었다. 어동 철근의 85%가 기준 미달이었고 30%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팀장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경악했다. 이 정도면 붕괴는 시간 문제였어요. 오히려 빨리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만약 전체 시공을 완료한 후에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지 모든 이들이 상상하며 오싹함을 느꼈다. 오후 6시 발주처와의 긴급회의가 진행되었다. 어동 붕괴와 재시공에 따른 일정 변경, 비용 증가 문제를 논의해야 했다. 김영훈은 발주처 담당자들 앞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해야 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발주처 담당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김영훈의 답변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그도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히 비동과 시동은 정상이라서 전체 프로젝트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상무가 보완 설명을 했다. 어동만 철거 후 재시공하면 되니까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어요. 오후 7시 불량 철근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어동에만 공급된 특정 업체의 제품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것이었다.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되고 있었다. 저녁 8시 긴 하루를 마치고 박철수는 새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앉았다. 오늘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조금 나았다. 비동과 시동이 정상이라는 소식 때문이었다. 다행히 어동만 문제였네. 김만수가 안도했다. 비동, 시동이 정상이라서 전체 프로젝트는 살았어. 그래도 어동 때문에 3개월은 늦어질 것 같아. 정삼봉이 걱정했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큰 사고는 막았으니까. 이두칠이 말했다. 두칠이가 처음 지적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박철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위기였지만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다.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인정받게 된 계기였기 때문이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현장이 될 거야. 박철수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PM도 이제는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고 본사에서도 현장 의견을 중시할 거야. 예, 소장님. 세 사람의 대답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은 하루였다.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았다. 어동 붕괴 사고 발생 일주일 후 현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김영훈 PM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박철수와의 안전회의를 필수로 진행했고 이두칠, 김만숙, 정삼봉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데이터와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다. 새벽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박철수는 사무실에서 김영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 같으면 태블릿만 보고 있었을 그가 현장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큰 변화였다. 소장님, 오늘 어동 철거 작업 계획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의 말투도 예전과 달랐다. 지시하는 투가 아니라 협의를 요청하는 자세였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박철수가 물었다.
특히 안전관리 부분이요. 혹시 놓친 위험 요소가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김영훈의 변화에 박철수는 놀랐다. 한 주 전만 해도 안전보다 일정을 우선시하던 그가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오전 6시 20분 김만수, 이두칠, 정삼봉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김영훈은 이들 3명을 보자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반장님들, 지난주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훈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워했다. 이런 김영훈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PM님,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이두칠이 겸손하게 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김영훈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오전 6시 40분 확대 TBM이 진행되었다. 김영훈의 요청으로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다. 안전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것이 그의 제안이었다. 오늘부터 어동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철수가 작업자들에게 설명했다. 철거 작업은 신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하세요. 김영훈이 덧붙였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작업자들은 김영훈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오전 8시 어동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정삼봉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2층부터 차근차근 철거를 진행했다. 숙련된 그의 조작으로 콘크리트와 철근들이 깔끔하게 해체되어 나갔다. 박철수와 김영훈은 함께 현장을 지켜보며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정삼봉 기사님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김영훈이 감탄했다. 굴삭기로 어떤 부분을 먼저 터뜨려야 안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중장비 다뤄온 베테랑이니까.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철거도 기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현장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정삼봉의 노련한 조작으로 어동 2층이 안전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분진 발생도 최소화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깔끔한 작업이었다. 정말 예술이네요. 김영훈이 계속 감탄했다. 저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는 건가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거죠. 박철수가 설명했다.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노하우예요. 오후 11시 점심시간에 김영훈은 박철수와 함께 구내식당을 점검했다. 일주일 전에는 작업자들의 식사 문제를 작은 문제라고 치부했던 그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확인하고 있었다. 식당 사장님, 오늘 반찬 상태는 어떤가요? 김영훈이 정중하게 물었다. 아, PM님이 직접 오셨네요. 오늘은 다 신선해요. 식당 사장도 김영훈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성의 있게 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세요. 작업자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박철수는 김영훈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다. 진정성 있는 변화였다. 오후 2시 김영훈은 박철수를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동 철거와 재시공으로 공기가 3개월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혹시 이 지연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김영훈의 진정성 있는 질문에 박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요? 작업자들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하는데 실제 작업 시간은 예전과 비슷하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박철수가 솔직하게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아, 제가 너무 성급하게 변경했던 부분들 때문인가요? 네, 그래서 제안인데요. 박철수가 본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휴식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예전으로 돌리는 대신 오후 7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 어떨까요? 연장 근무요? 네, 작업자들은 사실 연장 근무를 더 원해요. 대부분 가정의 가장들이라서 연장 수당이 절실하거든요. 김영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런가요? 네, 많은 작업자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생각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죠. 박철수가 작업자들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생기면 일의 효율도 오르고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은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김영훈이 감탄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휴식 시간을 2시간마다 10분으로 돌리고 출퇴근 시간도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예요. 박철수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둘째로 평일 7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 지연된 공기를 상당히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연장수당 예산은 어떻게 하죠? 그건 PM님이 본사에 요청하셔야죠. 공기 회복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하면 승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훈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작업자들 사기 진작을 위한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박철수가 미소를 지었다. 한 달에 한 번 회식은 어떨까요? 회식요? 네, 작업자들끼리 모여서 고생한 거 위로하고 팀워크도 다지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져요. 김영훈이 눈을 반짝였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산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작업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투자는 없죠. 오후 4시 김영훈은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여러분, 앞으로 휴식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대신 평일 7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서 어동 재시공 일정을 맞춰나가려고 해요. 연장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젊은 작업자가 관심 있게 물었다. 당연히 방공수 지급됩니다. 김영훈의 답에 작업자들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회식도 하겠습니다. 회사 예산으로요. 정말요? PM님 최고. 작업자들이 환호했다. 다들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의 진심 어린 말에 작업자들이 감동했다. 오후 5시 새로운 방침 발표 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작업자들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고 일하는 자세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소장님, 정말 좋은 조언 해주셨네요. 김영훈이 박철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작업자들 반응 보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얻어야 진짜 효율이 나오는 거죠. 박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도 벌고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최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 본사에서 이상호 상무가 현장 점검을 나왔다. 어동 철거 작업 진행 상황과 새로운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김 PM,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상호 상무가 말했다.
작업자들 표정도 밝아 보이고 안전관리도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요. 모든 게 현장 베테랑분들 덕분입니다. 김영훈이 겸손하게 답했다. 이분들의 경험과 조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연장 근무와 회식 아이디어도 정말 좋았어요. 이상호 상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봤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 7시 첫 번째 연장 근무를 마치고 박철수는 새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앉았다. 오늘은 분위기가 한결 밝았다. 김영훈의 변화와 새로운 방침으로 인해 현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PM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김만수가 놀라워했다. 연장 수당도 주고 회식비도 지원해주고 꿈 같은 일이야. 작업자들 표정 봤어? 정말 신났더라. 정삼봉도 감탄했다. 돈도 더 벌고 분위기도 좋아지니까 일하는 맛이 나지. 소장님이 PM한테 뭐라고 조언하셨길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두칠이 궁금해했다. 별거 아냐. 그냥 작업자들 마음을 이해하라고 했을 뿐이야. 박철수가 겸손하게 답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역시 소장님이에요.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이제 정말 좋은 현장이 될 것 같아요. 박철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위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어. 박철수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작업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더 노력해야지. 예, 소장님. 세 사람의 대답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진정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현장. 그것이 박철수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현장이었다. 어동 철거가 완료되고 재시공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다. 박철수의 조언에 따라 도입된 연장 근무와 회식 제도는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작업자들은 높아진 수입에 만족하며 적극적으로 일했고 김영훈 PM은 현장 베테랑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관리 스타일로 안전히 정착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새벽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박철수는 김영훈과 함께 어동 재시공 진행률을 점검했다. 새로 사용된 철근들은 모두 최고 품질의 제품들이었고 이두칠의 꼼꼼한 검수를 거쳐 시공되고 있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소장님, 어동 1층 철근 배치가 예정보다 빨리 완료됐네요. 김영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이두칠 반장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연장 근무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작업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래요. 박철수가 답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효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김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2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숫자로만 평가하던 그가 이제는 현장 분위기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오전 7시 확대 TBM 시간에 박철수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현장 진행률을 점검해 본 결과 어동사고로 지연된 일정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철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동사고로 3개월 늦어진 일정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이 속도라면 원래 계획보다도 앞당겨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이 환호했다.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김영훈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장 근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젊은 작업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연장 수당으로 아이 학원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늘 고마워했던 그였다. 그리고 이번 달 회식은 특별히 삼겹살 대신 소고기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의 발표에 작업자들이 더 큰 환호를 보냈다. 오전 9시 본사에서 대표이사와 상무진이 현장 시찰을 나왔다. 당초 계획보다 빨라진 진행률과 무사고 기록에 대한 현장 점검이었다. 박철수는 긴장했지만 김영훈은 오히려 자신만만했다. 대표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박철수가 대표이사 일행을 맞이했다. 박 소장님 명성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무사고 현장 운영으로 유명하시죠. 60대 초반의 대표이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현장 시찰이 시작되었다. 비동과 시동의 완성도 높은 시공 상태, 어동의 체계적인 재시공 진행,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현장 분위기에 대표이사 일행이 감탄했다. 작업자들 표정이 정말 밝네요. 대표이사가 말했다. 어떤 비결이 있나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비결입니다. 박철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작업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전 10시 새로 시공된 어동 1층을 점검했다. 이두칠이 직접 설명을 맡았다. 이번에는 최고급 철근을 사용했고 배치도 기존보다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두칠이 자신있게 설명했다. 이 정도 시공이면 100년도 끄떡없을 겁니다. 대표이사가 이두칠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전문가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네,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김영훈이 베테랑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오전 11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대표이사는 작업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현장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대표이사가 말했다. 작업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식사하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요. 처음에는 식당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선됐어요. 박철수가 설명했다. 식당 사장도 김영훈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다.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종합평가 회의가 열렸다. 대표이사는 오늘 시찰 결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모범적인 현장이네요. 대표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사고 운영, 일정 단축, 품질 우수, 현장 분위기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모든 게 현장 베테랑들과 작업자들 덕분입니다. 박철수가 겸손하게 답했다. 그리고 김영훈 PM의 변화도 큰 역할을 했어요. 김영훈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는데 소장님과 베테랑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팀워크가 진짜 성공의 비결이군요. 대표이사가 감탄했다. 오후 4시 대표이사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박철수 소장님께 공로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놀라며 사양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김영훈 PM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계속해주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많이 배웠습니다. 김영훈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두칠, 김만수, 정삼봉 반장님들께도 우수 기술자상을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며 기뻐했다. 오후 5시 대표이사 일행이 떠난 후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회사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다. 소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김영훈이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 모든 게 소장님 리더십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야. 박철수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저녁 7시 연장 근무를 마치고 박철수는 새 동료들과 함께 특별한 술집에 앉았다. 오늘은 김영훈도 함께였다. 처음으로 5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네요. 김만수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어요. 두칠이가 처음에 철근 문제 지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삼봉이 말했다. 정말 위험한 고비였어. 그때 제 말을 안 들어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두칠이 김영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PM님이 바뀌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김영훈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김영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데이터만 믿고 현장을 무시했는데 진짜 전문가는 여러분들이었어요. 이제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박철수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지. 건배. 5사람이 동시에 잔을 들었다. 오후 9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철수는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어동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내일이면 2층 철근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몇 달 전 붕괴로 절망스러웠던 그곳이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로부터 온 문자였다. 회사에서 표창 받는다면서요? 축하해요. 늦지 말고 들어와요. 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문자에 답했다. 곧 들어갈게.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현장을 떠나면서 박철수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위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김영훈은 진정한 현장 관리자로 거듭났고 베테랑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작업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리더는 혼자 앞서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이끌어가는 거구나. 박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현장을 뒤로 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든든한 팀이 있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배려가 있었다. 몇 달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업계에 알려졌다. 위기 극복, 일정 단축, 품질 우수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박철수와 그의 팀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많은 현장에서 이들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현장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박철수와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 현장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데이터와 효율성만 추구하던 젊은 PM 김영훈이 현장 베테랑들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철수 소장의 따뜻한 리더십, 이두칠의 전문성, 김만수와 정삼봉의 노하우가 하나로 합쳐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현장,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